그러니까 이 안철수 같은 이미지의 정치인은 여지껏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가령 홍준표 같은 사람은 많이 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능구렁이고 뭐 이렇게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뭘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가? 뭐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든가. 뭐야, 공대생은 지금 사회성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은 그렇지 않죠. 의대생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뭔가 정치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온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이렇게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지껏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한 거는 사실이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섰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랑 잘 안 어울리잖아요. 굳이 이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의대생 특유의 벤처기업가 특유의 꿈틀거리는 다 이뤄봤다. 트리플 크라운으로 권력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어. 병원에서의 의사로서의 존재감과 벤처 사업가로서의 어떤 존재감만으로는 자기의 그 욕망이 다 차지를 않는 거야. 결국에는 사람이 있잖아. 이공계든 인문계든 뭐 예술가든 간에 욕망이 큰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저는 있지 않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가로서의 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마를 안 하죠.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사람의 욕망이 뭘까라는 게 되게 너무 특이한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안철수는 벤처 신화에서 새 정치를 위해 요쳤던 젊은 정치인에서 사실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델이랄까 그 과정이랄까 이 메커니즘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요. 이게 엘리트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로부터 그 인간의 그 모든 모델들이 형성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야당의 포지션이 있었지만 사실은 구기득권 요건에 가까운 사람이 정치를 나서게 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 초심의 마음이라는 거 자체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뭐 청년을 생각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선의로. 선의로.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요걸 서포팅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걸 수단의 상황으로 보고 뛰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계속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도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도 봐요. 원래 안철수가 가야 할 곳은 새누리당 쪽이었어요. 그건 그러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민주진보 쪽으로 와 있어서 이게 엇박자가 난 거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캐릭터가 지금 나오는 와이프 문제, 그다음에 본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대에서 1년 하고 특혜받은 문제 이런 전반을 쭉 걸쳐와 보면 새누리당스럽잖아요. 굉장히 새누리당스러워서 그쪽에서 있었으면 대성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근데요. 나는 안철수를 지금 송 작가랑은 좀 다르게 봐요. 사업 확장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렇게 봐요. 나름 이룰 만큼 이뤘어. 회사가 그 정도면 안 내면 이제 벤처기업 아니에요. 나름 대기업이야. 독과점 기업이죠. 근데 일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서 손 떼고 지분만 갖고 있으면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회 의장까지 지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 사회적 명망 이런 거나 또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그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요직들이 있다가 보니까 명예를 쉬운 거지. 추구하게 됐다. 훨씬 쉬운 일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강의가 그냥 뭐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그냥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전문층에게 소구하는 무슨 청춘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판을 다 짜주고. 그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게 이런 게 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일맥상통하는 맥이 닿아 있는 걸 느꼈다고 뽕을 봐요. 맞아버렸구나, 뽕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콘서트만 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다 있는 맥락이 철학적인 건 없고 나는 굉장히 말초적으로 자기가 경영에 손을 떼고 강의를 하다가 느껴서 대중적 인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실에만 있다가 교과서나 무슨 책에만 수립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체감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지지율이 뻥에 취해가지고 나 대선 나가겠다 이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음모론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동안 MB 정부의 미래위원회에서 부의장을 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연결 실세에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가 정계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게 나무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인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인 타의 의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 플러스 나도 인정.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세론에 의해서 이명박이 레임덕이라는 그 분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안철수의 등장과 안철수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를 뛰어넘는다는 수준에 갔을 때 박근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대선에 대한 어떤 지지 내지는 어떤 조작을 부탁하기 위해서 최순실과 함께 이명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회동이 있었다는 거 이미 밝혀져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박근혜 대세론을 꺾어주기 위한, 안철수는 보여주기 위한 행보를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정치계에 드러났던 거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다리를 물려주게 됐던 거고, 스스로. 또 그러한 상황 하에서 대선에 있어서 이제 승리가 박근혜가 이루어지고 났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외국으로 뜨면서 그 모든 부분의 정치를 떠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근데 박근혜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가 본인의 처절 통치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중대 역할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정치 후계자가 필요했었고, 그거를 박근혜 안에서 키워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밀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요. 인정. 의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모르겠네.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주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이 보고 계시는데, 안랩의 주가가 변동되는 것을 보면요, 201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31일 날 또 최고가를 찍었어요. 14만 7,300원. 5만 원대에서 놀던 주가가.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시점을 보면 녹음하는 오늘 7만 4,200원으로 내려갔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저 최고가하고 지금 반토막 사이 약 7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과연 누가 돈을 벌었을까? 저는 2012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있다. 분명히 이거는 안철수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 아닌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 피해는 개미들이 보고. 뭐 그런 의혹들은 계속 굉장히 많은. 있죠.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거는 공정거래위나 감사원에서 이거는 잡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 주가에서 작전 주가 세력이 띄우기를 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수천억의 차익을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B 아바타예요? 말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자기가 뭐 이뤄야 되는 무슨 큰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쪽으로 젊었을 때부터 쭉 뭔가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이것만 생각해요. 안철수가 지난 뭐 정치 생활을 포함해서 교수 생활 뭐 이런 인생의 지금 55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과정 중에 한 번도 안철수에게 불리한 여론이라든지 불리한 검증이 시도된 적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대선 측면에 와서 불과 2개월 사이에 뽀록뽀록 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계속 탈법이거나 금수저이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국민을 적폐로 보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그랬다시피 초반에 정치계에 나왔을 때는 호의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 자체가 적폐예요. 포괄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봐도 여타의 어떤 기업인들과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엘리트적으로 뭔가 더 권위적이고 더 포갑적인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안철수는
지금 뭐 지지율이 보여주다시피 홍준표는 지금 안철수 이제 다 따라잡았다고 난리치고 있고 안철수는 아무리 영을 써봐야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언 하나 합니다. 굉장한 무리수를 들 겁니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쪽에서 엄청난 무리수를 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 선거에서는 홍준표에도 역전당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역전시키는 대상을 홍준표에서 안철수로 바꿔라. 이러다 2등 하는 거 아니야? 에서 있었으면 대성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근데요. 네. 나는 안철수를 지금 송 작가랑은 좀 다르게 봐요. 사업 확장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렇게 봐요. 나름 이룰 만큼 이뤘어. 회사가 그 정도면 안 내면 이제 벤처기업 아니에요. 나름 대기업이야. 독과점 기업이죠. 근데 일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서 손 떼고 지분만 갖고 있으면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회 의장까지 지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 사회적 명망 이런 거나 또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그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요직들이 있다가 보니까 명예를 쉬운 추구하게 거지. 됐다. 훨씬 이거지? 쉬운 일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강의가 그냥 뭐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그냥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전문층에게 소구하는 무슨 청춘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판을 다 짜주고. 그걸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게 이런 게 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일맥상통. 안철수는 벤처 신화에서 새 정치를 위해 요쳤던 젊은 정치인에서 사실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델이랄까 그 과정이랄까 이 메커니즘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요. 이게 엘리트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로부터 그 인간의 그 모든 모델들이 형성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야당의 포지션이 있었지만 사실은 구기득권 요건에 가까운 사람이 정치를 나서게 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 초심의 마음이라는 거 자체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뭐 청년을 생각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선의로. 선의로.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요걸 서포팅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걸 수단의 상황으로 보고 뛰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계속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도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도 봐요. 원래 안철수가 가야 할 곳은 구새누리당 쪽이었어요. 그건 그러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민주진보 쪽으로 와 있어서 이게 엇박자가 난 거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캐릭터가 지금 나오는 와이프 문제, 그다음에 본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대에서 1년 하고 특혜받은 문제 이런 전반을 쭉 걸쳐와 보면 새누리당스럽잖아요. 굉장히 구새누리당스러워서 그쪽에 그러니까 이 안철수 같은 이미지의 정치인은 여지껏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가령 홍준표 같은 사람은 많이 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능구렁이고 뭐 이렇게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뭘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가? 뭐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뭐야, 공대생은 지금 사회성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당은 그렇지 않죠. 의대생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뭔가 정치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온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이렇게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지껏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한 거는 사실이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섰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랑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의대생 특유의 벤처기업과 특유의 꿈틀거리는 다 이뤄봤다. 트리플 크라운으로 권력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어. 병원에서의 의사로서의 존재감과 벤처 사업가로서의 어떤 존재감만으로는 자기의 그 욕망이 다 차지를 않는 거야. 결국에는 사람이 있잖아. 이공계든 인문계든 뭐 예술가든 간에
욕망이 큰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저는 있지 않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가로서의 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마를 안 하죠. 모르나?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너무 이 사람의 욕망이 뭘까라는 게 되게 너무 특이한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